안녕하세요. 사규 1% 투자병법 진행의 김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650선을 다시 내줬는데요.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하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등의 제약바이오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이후에도 끊임없는 갈등 요소들이 눈에 띄면서 시장 관망세가 짙었는데요. 이렇게 알쏭달쏭한 시장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법, 저희 투자병법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상위 1%만의 투자 비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줄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호재와 악재가 뒤섞인 하루였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는 약간 조정이 나왔죠. 음봉을 주는 장세가 형성되면서 고점 저항권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갖는 그런 움직임으로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일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시장을 올릴 만한 재료가 사실 좀 부족하다. 새롭고 참신한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런 재료가 나올 그런 시장 변수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거래소가 이제 0.2% 정도 밀려서 마감을 했고요. 큰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0.4% 정도 밀려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은 거의 올라서 마감을 하는 지수가 일주일 이상 나왔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저항권에서 최초로 좀 밀리는 지수가 형성됐다라는 부분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양대 증시에서 모두 추가 매도를 이제 나타내 줬다라는 점, 이 부분 자체도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신규 매수를 좀 꺼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인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유럽 증시가 좀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는데 지금 유럽연합하고 영국의 그 브렉시트가 일단 합의에 성공을 했다. 앞으로 또 걸쳐져야 되는 이제 많은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있겠지만 노딜 브렉시트에서 벗어났다라는 측면이 우선 유럽 증시의 상승력을 좀 키워주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새로운 재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죠.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담감이 전반적으로 큰 악재로 자리 잡은 부분이 있었지만 유럽 내에서도 이제 영국과 유럽연합의 어떤 이제 관련 분리 문제와 연계될 수 있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계속 연장되고 미뤄지고 걸림돌이 되면서 불특정 변수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해결 수순을 밟아갈 수 있다면 나름대로 이 부분은 또 글로벌 악재가 하나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시장을 올려주는 좋은 영향으로 길게 가져가지는 이제 못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거래일에 어떤 시장이 추가 조정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좀 줄어들 수 있는 재료가 될 것 같지만 여전히 고점 저항권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차트를 가볍게 보겠는데 거래소 차트는 이제 눌림 차트 정도입니다. 몸통형 음봉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어요. 싸움이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올리려고도 했다가 또 떨어뜨리려고도 했다가 그런 어떤 매수매도 공방이 좀 있었던 하루였는데 큰 폭은 아니었고요. 그 상태에서 약간의 매도가 이기면서 마무리를 한 거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가두리 장세 정도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부담이 되는데 650포인트 탈환에 다시 한번 성공을 했잖아요. 전거래를 했었는데 바로 650포인트 밑으로 다시 내려왔단 말이죠. 9월 달에도 650포인트 탈환을 시도하는 양봉이 나왔다가 바로 그 추세를 다시 깬 다음에 일주일 이상 음봉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첫 음봉이기 때문에 내일 거래일에 양봉 전환인 양음양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속 음봉이 한번 나오면 투자 심리가 무너져 버리죠.
매도 심리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또 거래소가 버티더라도 코스닥이 개별적으로 밀리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 왜? 오늘 거래소에서는 기관이 그나마 매수를 해줬지만 코스닥에서는 지금 양매도란 말이죠. 예, 또 양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 외에는 지금 사주는 주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천정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격언을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 포트 계좌 관리 또 차트만 보고 하는 매매가 아닌 재료를 기반으로 한 매매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끌어올릴 추가 재료가 현재 부족한 상태고 고점 저항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겠다 설명을 하셨고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 코스닥 시장에서 연속 음봉이 나온다면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라. 그래서 시장이 아니라 재료에 집중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식 명언 준비해 오셨나요? 뭐 상당히 우리 일반 투자자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속담일 수 있는데 주식에도 딱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 이거는 솔직히 제가 지금 뭐 투자 명언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뭐 많은 투자자분들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최소 몇 번 정도는 언급을 해줬었던 많이 들어봤었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자 자체가 그거잖아요. 나무라는 것은 눈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앞에 이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뭐 큰 나무건 작은 나무건 이쁜 나무건 뭐 못생긴 나무건 나무구나 라고 보는데 앞에 나무가 있으면 시야가 가려버리죠. 뒤에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실 뒤에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부분들을 보지 말고 좀 먼 것도 같이 보자라는 부분적인 요소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종목의 기본 변동성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얘기는 너무 단기 매매에 급급하지 말고 조금 가치 있는 종목 멀리 내다보는 투자를 하라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에서는 하루하루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타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종목은 안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움직이는 종목에 눈이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마이너스 음봉 종목보다는 플러스 양봉 종목에 눈이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상승률이 적은 종목보다는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이 눈에 가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눈 앞에 변동성에서 가장 좋은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뭐 양봉이 나오고 있는 종목 이것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급등이 뭐 많이 나와 있는 종목 또 저점 대비 고점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이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종목의 변동성에 시야가 가려서 그 종목이 오늘 움직임에서의 흐름만을 집중하지 예전에 어떤 차트를 갖고 있었는지 앞으로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건지를 예측하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이 오늘 상투를 잡고 떨어질 수도 있는 종목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가 장중에도 크게 엎어질 수도 있는 종목 이런 걸 베팅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실수가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원금 회복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투자 격언 사실 속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적으로는 눈앞의 종목 변동성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다음은 이제 차트 항상 이건 매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만 너무 맹신하지 말고 재료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우리 옆에 계신 앵커님도 할 수 있고 지금 부조에서 열심히 컨트롤하고 계신 PD님이나 스태프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료를 찾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재료가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종목이 어떤 변동성이 유도될지 또는 그 재료가 악재인지 호재인지는 모든 투자자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나 계좌의 리스크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재료가 없는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재료가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 게 급등의 확률이 더 높은 거고, 물론 재료가 있고 정별인 차트면 더 좋겠지만 재료가 있고 정별이 아닌 역별이 있어도 종목은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차트에 맹신하는 이런 단편적인 바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투자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조금만 인터넷의 이슈들을 쳐본다면 앞으로 근접 기간 내에 어떤 이슈가 뜰지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시야 넓은 투자로 재료라는 숲을 바라보는 투자를 좀 하시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마지막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자. 솔직히 차트를 아예 안 보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시장, 거래소 코스닥 시장을 안 보고 그냥 트레이딩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만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지금 시장이 좀 고점에 있는 건지 저점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음봉장세 남아 오늘은 조정이구나, 왜 조정이 나오는지 이유를 몰라버리게 되면 앞으로 추가 조정이 나올 걸 또 모르게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 보면 또 손실을 키워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가 충분히 저점에 있다가 올라갈 때는 마음 편히 당분간은 좀 올라가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 있다면 언젠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자꾸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시면 전체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서 오늘 하루의 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다면 분명히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도 좋은 수익을 높은 승률로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식 명언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좀 더 여러분들 노력하는 투자를 하자라는 관점으로 명언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명언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라는 또 유명한 한마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눈앞의 종목 변동성이 흔들리지 말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차트보다는 재료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장 생활하시거나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투자병법이 항상 뜨거운 재료들, 가장 최신 재료들을 준비해서 강의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 10시 또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편입주 AS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입주는 비덴트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3%대 상승세를 보여줬고 전문가님이 소개해준 이후로 조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좀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단기적으로 당장에 제가 얘기를 드리고 2, 3거래일 안에 올라갈 수 있는 트렌드로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죠.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트렌드입니다. 분명히 제가 강의를 해드릴 때 현재 시점의 비트코인 상태는 좋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사이클이다. 하지만 단중기적인 관점으로 넘어가면 충분히 3개월, 6개월 기조 관점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중장기적인 1년, 2년 차트를 또 보면은 예전 저점 가격 대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올라가 있는 갭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2년 사이에는 비트코인이 또 한번 강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인식을 하면서 장기 투자는 보류하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비덴트의 흐름,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바로 점핑이 빵빵빵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도 살짝 눌러준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사실 나오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한번 이런 몸통형 양봉 변동성이 나오면은 확률상 연속 변동성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취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했다면 평단은 충분히 여유로운 자리에서 매수를 해놓으셨을 거고, 지금 어느 정도 수익 부분들을 또 진행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양봉이 나왔다고 당장 내일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와, 이거 하루 이틀 뒤면은 내가 한 20% 먹을 수 있으려나? 이런 기대감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형식으로 단타 관점의 트렌드를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10월 남은 기간, 또 넘어가서 11월 기간까지도 좀 중기관점으로도 투자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편안하게 이 종목 홀딩을 하시면서 제가 이야기해드린 목표 주가 또는 그 이상까지도 추세형 형식으로 바라보면 아마 중간에 강한 급등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거고 좋은 결과 앞으로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비덴트는 중기 관점에서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 설명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대성헬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했는데 며칠 전에 상한가를 쓰고 그 다음 날 바로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중간에 좀 최근에 바로 목표가에 도달을 했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율주행 관련 이슈를 한 2번 정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주로 이 방송보다는 좀 더 중요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참신한 이슈를 소개해드리겠다라고 했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참여하신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온라인 무료 방송 특급 추천주로 제시해드리면서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15% 이상의 수익을 드렸던 거, 목표주가 달성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종목이 바로 대성헬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9월 사실상 거의 마지막 거래일 근처 수준 27일 날 야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10월 달 정도에 자율주행 이슈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벌써 한번 관련 이슈가 9월에 나왔지만 강하게 시세가 나온 종목은 한 번의 시세를 주고 끝나지 않는다. 중간 저점이나 눌림이 나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도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을 앞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그 자리 자체가 요쪽이죠. 27일 날짜 십자선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인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급등이 한 번 더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가 자체가 높게 떴기 때문에 수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갭으로 뜨면 사지 말라라는 멘트를 반드시 드렸었고요. 그래서 아마 매수를 하지는 않으셨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눌러 내려가는 이 움직임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야간 방송이나 또는 장중 무료 방송에서 이 관련된 자율주행 분야 종목들에 대해서 자꾸 체크를 해드렸어요.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중인 대기, 그리고 완전히 내려가면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10월 이제 둘째 주 정도 부분부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는 라인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추세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제가 예측한 대로 반등이 나온 거죠. 가장 강한 주도주였기 때문에 상한가 변동성과 추가 알파까지 나오면서 제가 지정해드린 1,200원대 목표 주가를 가볍게 달성을 해줬고요. 여러분들 또 한 번 이 종목으로도 몇십 프로 정도의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처럼 여러분들이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선점해놨을 때 바로바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큰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단기적인 차트보다는 재료에 입각한 투자를 해주시라는 점 다시 한번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성헬텍까지 편입주 AS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방송이 끝나고 나면 온라인 방송 이어지는데요. 중간에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정부에서 발표를 할 내용이 있어요. 곧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주말 안에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는 발표를 해주게 될 텐데 10월 달에 정부에서 AI 관련 재료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10월에 하기로 사실 저번 달에 미리 얘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직 발표가 안 나왔어요. 하게 된다면은 AI 관련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가 잘 나갈 거냐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잘 나갈 수 있는 종목 중 한 종목을 특급 추천주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주도주 매매의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 병법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그럼 오늘 강의는 AI 관련한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그렇겠죠. 네. 저는 뭐 얘기를 하면은 다 연관이 되기 네.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AI 관련 이슈가 이제 뜰 거잖아요. 재료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좀 있으면 그 얘기를 하면
AI 관련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단타성으로 움직이건 정말 좋은 재료가 나와서 크게 움직이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전거래일에는 우리가 AI 말고 로봇을 알아봤잖아요. 로봇 트렌드. 근데 결국에는 로봇 트렌드가 좀 나아가면은 또 연결선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인공지능 AI 트렌드에 또 로봇 트렌드 같이 접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제 한꺼번에 설명을 안 해드리고 오늘 이제 AI 트렌드에 대해서 사실 추가적인 버전업 강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항상 당일에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 AI 정책을 발표한다면 미리 관련주들을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바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상한 김용덕 대표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AI 트렌드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이죠. AI를 잘못 얘기하면 이제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AI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두 분류가 뜰 겁니다. 조류 독감이 어디 있느냐, 또 인공지능 이슈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뭐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써 있고, 뒤에 보면은 로봇인데 아주 잘 만든 약간 미모의 로봇가 보입니다. 뭐 앞으로 여성 로봇을 만들면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제 껍데기예요. 껍데기 안에 이제 기계가 있고 막 굉장히 복잡하죠. 힘도 셀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나 로봇이 보면은 사람을 한 대 치면 날아가 버리죠, 그죠? 기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감명 깊게 뭐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봤죠. 본 영화 중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터미네이터라는 게 있죠. 뭐 지금 나왔나요? 뭐 신작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터미네이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기법 중에도 터미네이터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연계돼서 강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지만 관련돼서 이제 로봇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 인공지능, 즉 AI가 뭐냐를 우선 가볍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핵심을 기대하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 트렌드다. 첫 번째 내용, 인공지능 트렌드라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AI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컴퓨터와 인간이 같이 사고하고 학습을 한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원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컴퓨터 부분이 직접적으로 인간과 소통하는 사고를 한다. 이 부분이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람의 말을 알아서 알아듣고
또 행동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다양한 분야들이 또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번 강의에서 로봇 강의를 했다고 로봇이 발전되면은 뭐 인공지능 로봇이 되고 그게 이제 인공지능의 메인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있어요. 그 부분도 있지만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인공지능을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느냐? 뭐 기본적으로는 미래 트렌드예요. 미래 트렌드.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냥 허황된 게 아니고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이 AI는 4차 산업혁명의 일부분에도 또 속하는 거거든요. 핵심 사항에도 속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관련된 그 움직임을 보면은 왜 이걸 보느냐? 이낙연 총리가 여기 보시면 기사 송고 시간 9월 4일 날짜에 발표를 하죠. 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다. 대놓고 인공지능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AI 국가 전략을 발표를 할 거다. 9월 4일 날 얘기했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난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10월이 지금입니다. 그죠? 오늘이 10월 17일 날짜가 되겠는데 지금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어요. 남은 날짜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달에 발표를 하겠으니까 이 중간에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근데 희한하게 정부에서 자꾸 이제 이슈를 하나씩 줍니다. 그죠? 뭐 자율주행 관련 이슈라든지 일자리 관련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곧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AI 이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여러분들한테 최근 소개를 드리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국무총리가 AI 핵심 전략을 국가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 뭔가 대단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치를 가질 수 있어요. 여기 보면서 AI가 뒤처지면 모든 분야가 뒤처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재밌어요. 이건 이따가 같이 얘기를 해줄 건데 재밌는 건데 첫 번째도 AI 인공지능, 두 번째도 4차 산업혁명은 AI, 세 번째도 4차 산업혁명은 AI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그 얘기를 9월 4일 날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세계 인공지능에 대한 그 시장 전망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겠죠. 과연 발전할 가능성이 있느냐? 된다면은 얼마나 발전을 할 수 있느냐를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사실 몇 년이 안 됐어요. 그만큼 IT 기술이 높아지고 반도체 기술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사물 인터넷화가 급진전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올라왔을 때 더 진보된 사업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뭐 5년, 10년 전만 해도 그런 정도의 기술력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없었거든요. 스마트폰도 지금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2017년, 18년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시장 성장 전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년 사이인데 그냥 어느 정도 발전하는 수준에 대한 시장 전망인데 지금 보시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인공지능 시장 전망이 보시는 것처럼 몇 배가 점핑돼 있어요. 불과 3년 전 대비해서 10배의 점핑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1년, 2022년에는 얼마나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죠. 단위는 억 달러, 그러니까 1132억 달러까지 당장 눈앞에 이제 1년 내에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럼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가 뭐가 있느냐? 앞서서 제가 로봇에서 발전을 하면 인공지능 로봇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맞습니다. 3대 인공지능 분야 중에 하나가 로봇이에요. 로봇. 이거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인간이 작업하기 비싸거나 위험하거나 비효율적인 곳에 사용한다. 인간이 다치면 안 되니까. 사람을 쓰기에는 비싸니까. 최대한 로봇을 써서 싸게 하거나
아니면 다치더라도 상관없는 로봇을 쓰겠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화재 예방, 뭐 진압, 인명 구조, 뭐 이런 부분들의 로봇이 최근에도 사용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겠죠. 뭐 이거 외에도 저번에 얘기해드린 것처럼 아동용 교육 로봇, 또 노인 간호 로봇 등 기본 일상생활에 필요한 로봇 부분들이 같은 요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위험한 곳에 쓰는 로봇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치보다는 이런 아동이나 노인복지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발전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가장 핫하게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모바일 기기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건물들에 적용되고 있는 게 바로 시각 기능,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게 또 인공지능입니다. 카메라와 센서로 컴퓨터에 시각을 부여해서 이미지 분석,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 안면 인식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얼굴 인식, 그래서 무인 점포가 가능해지고 무인 호텔 부분들도 가능해지는 거고, 공항 검색 자동화 부분도 가능해지는 거고, 뭐 테러 예방 여러 가지 다양한 엔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근데 우리가 접목하고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안면 인식 기술. 뭐 이미 휴대폰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만 홍채 인식, 안면 인식, 뭐 가장 기본적이었던 1차적인 진화는 지문 인식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다 인공지능 분야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개 분야는 이건 여러분들하고는 사실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 기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 학원 이런 좀 단체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실생활로 우리 자녀 교육에 바로 들어갈 걸로 보이지 않는데 인공지능이 알아서 컴퓨터가 내용을 추출, 번역, 생성, 변환까지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법률 서비스, 기사 작성, 스토리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인터넷에 뭐 우리 포털 사이트들에 보면은 이 기사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올린 기사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트레이딩 안에도 기사 올라올 때 이 기사는 자동으로 설정돼서 올라온 기사입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세요. 이미 적용되고 있는 자연어 처리 및 언어 지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적인 뭐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뭐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전문적인 어떤 기업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걸 추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은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 자율주행, 사람이 말하면은 인식해가지고 자기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사람한테 기계가 알아서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것도 관련 내용에 속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앞으로 쓰일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AI,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에 해당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느냐, 인공지능 분야가 2019년 세계 AI 분야 스타트업 누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를 나타낸 건데 100대 스타트업 중에 탑 10이에요.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로봇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고 반도체 쪽이 선진국이지 이런 쪽은 아직 아니라고 그랬죠. 보면은 10위부터 미국, 중국 있죠. 가장 많은 AI 관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고요.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뭐 영국도 하나 껴있긴 하네요. 거의 그러니까 G1, G2 국가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걸 볼 수 있겠죠. AI에 집중하고 있다. 이거를 장악하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거든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투자는 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직접적인 대표 투자는. 전체는 미국이 많겠지만 실질적인 그 대량 투자는 중국에서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기술을 집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느 쪽에 앞으로 더 관심 가지고 있느냐. 안면인식, 유전자 조작, 그죠? 업무 자동화, 안면인식, 뭐 반도체 설계, 뭐 IoT 플랫폼, 러닝머신 자동화 좀 쓸데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안면인식이 3개나 있고 업무 자동화가 2개로 중복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업무 자동화는 뭐예요?
업무 자동화. 아까 자연어 인식. 기업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인력 투입을 줄이면서도 컴퓨터가 업무를 자동화 처리하게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안 하게 만드는 거죠. 훨씬 어떤 업무에 차질 부담감이 내려가면서 인건비가 줄어들고 정확도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사실 미국에서는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에서는 그거보다는 IT 강국이 되고 싶은 거예요. 뭐 지금도 많은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탑 3 정도까지 휴대폰 기술력이나 반도체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의 AI 분야를 기본으로 한 최신 휴대폰 영역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뛰어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만큼 가장 안면인식이 많이 사용되는 게 휴대폰 쪽 부분들 또는 가전기기 부분들이 되는 거고 또한 건물의 보안 서비스 부분에서 갈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지금 중국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도 사실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많은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뭐냐? 아까 전에도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기업이 사실 중국이었고 저 기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자금 총투자 측면과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안면인식. 그죠? 그 다음은 바로 미국인데 업무 자동화 쪽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국 또 안면인식. 그러니까 거의 탑5를 중국과 미국, 밑에를 다 보더라도 영국 하나 외에는 다 미국,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지금 고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곧 중국이 AI 관련 세계 2위로 올라오는 것도 멀지 않은 거고 미국을 우리가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만큼 투자를 못 하거든요. 관련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집중되는 게 안면인식하고 업무 자동화에 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AI 관련 투자를 할 때 어느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손정희 회장 발언에 주목받는 AI 관련주. 손정희 회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한번 왔었죠. 거기에서 지금 집중을 한 거, 소프트뱅크 회장이잖아요. 정말 거대한 펀드 자금을 가지고 전 세계 기업들의 투자 및 인수를 하고 있는 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직접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던 거고요. 와서 한 말이 그거예요.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 인공지능이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9월 4일 날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먼저 한 내용이 됩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AI라고 하는 분야를 지금 글로벌 어떤 펀드를 관리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펀드를 관리하고 있는 인물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중국도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각 분야의 내용들을 보면 많은데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종목들 위주로 좀 알아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들어본 종목 중에는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은 왜 중요하냐면은 삼성 SDS의 AI 기반 빅데이터 솔루션을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한 자연어예요. 아시겠죠? 기업들한테 중요하다고 하는 업무 자동화. 그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인포마크라는 종목은 인공지능 개발에서 네이버의 AI 스피커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까 손정희 회장과 연계된 소프트뱅크와 지분 연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링네트는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업 거의 오픈베이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오픈베이스를 따라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블루콤 소형 무선 음향기기 생산업체인데 인공지능 IoT 기기를 지금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전에 이야기한 내용에 들어가고 글로벌 업체 중에서도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었죠. 그다음에 KLS는 LG그룹 등의 역시 빅데이터, 자연어 관련 분야를 공급을 하고 있고
SA라는 관련 AI 관련 기업을 이미 인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DPC라는 종목은 인공지능 로봇 아담을 개발한 솔트룩스의 2대 주주여서 관련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법 재료, 이미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한 경력을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 투자자니까 앞으로의 기대감 높을 수 있겠죠. 만든 사람이 더 빨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브리지텍, 목소리 인증 기술로 자영 음성인식 AI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건 이제 음성인식이네요. 자율주행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 외에도 이제 휴대폰이나 다양한 IT 기기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이맥스, 인공지능 초기 단계인 지능형 로봇을 개발을 해서 공급하고 있다. 뭐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가온미디어, 세계 최초 음성인식 AI 셋톱박스. 지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IPTV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니라는 IPTV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을 알아듣고 지가 다 해줘요. 뭐 TV도 껐다 켜주기도 하고 그 부분들을 KT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KT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KT 지니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가끔 좀 멍청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TPC 종합 자동화 전문 업체인데 협동 로봇과 관련된 로봇을 지금 대기업들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재료 가지고 있고요. SP 시스템즈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영위하고 있는데 겐트리 로봇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은 클라우드 기반 또 빅데이터 IoT 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TPC라든지 SP 시스템즈는 시스템 관련된 기업 영역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 관련 자동화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자체가 사실 우리 삼성기업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차트들인데 가볍게 보시면 돼요. 차트가 정별에 있는 종목도 있고요. 오픈베이스 같은 게 정별에 있어서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포마크도 보시면은 정배열 지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자리는 없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구역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네트도 보면은 정배열 차트 있죠. 이런 애들은 앞으로 이제 10월달 재료가 나면 뜨기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블루콤이라든지 재료 강도는 좋지만 역배열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죠.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KLN도 그러고. 이런 애들은 추세 자체가 지금 아직 살아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련된 종목 부분들을 인공지능 관련 이슈에서 고르실 때도 차트의 정별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어떤 분야가 집중될 것이냐, 뭐가 더 지원이 나올 것이냐에 집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차트까지 좋다면 그런 애들을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특별한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안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드리겠죠? 자,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이 강의 끝나고 공개 무료 추천주 시간에 특별한 종목 한 종목 제시해 드릴 거고 또 온라인 무료 방송 시간에 정말 핵심 종목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주들 총정리까지 한 번에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관련한 편입주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어떤 종목일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많아서. 그죠. 종목이 좀 많죠? 네. 지금 종목도 사실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저거 말고도 수십 개 종목이 있는데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도 있고 중요 빈도가 높은 애들을 위주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앞에 먼저 설명해드린 종목이 있을 거예요. 왜 제일 앞에다가 툭 배치를 해놨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예전 강의를 보다 보면은 보통 어떤 종목을 공개 추천주로 강의 내용에서 소개해줬을까 보면 보통 제일 첫 번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오픈베이스입니다. 앞서서 제일 먼저 설명해드렸지만 원래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컴퓨터 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영역을 운영하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기본적인 AI, 인공지능, 자연어 번역, 그리고 빅데이터 쪽하고 연결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 사업 영역에 새롭게 집중을 하면서 이미 국내 최대 1위 기업인 삼성그룹, 삼성 SDS에 AI 기반 빅데이터 솔루션을 공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혜는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만큼 확실한 재료가 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도 역배열 차트가 있고 정배열 차트가 있었습니다만 오픈베이스는 안정적인 정배열 차트를 유지하고 있는 게 보이시고, 9월 달에 이미 역배열에서 정배열 도달을 한 뒤에 박스권 작업을 지금 진행하면서 관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충분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건 뭘까요? 첫 번째 관련 AI 관련된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이 나온 날 급등이 나온 가장 중요한 종목이고,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추가 재료 나오기만 해봐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재료가 이제 발표만 된다면 아마 강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 높게 잡아드리진 않을 거예요. 3,600원 이상, 지금이 3,200원이 안 되니까 충분히 10몇 프로 수익 나올 수 있는 구역이지만 4,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손절가는 하단 직전 구간 이평선, 중장기 평선이 이탈되지 않는 가격인 2,9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매수는 어떻게? 다음 거래일 시가 이내로 선점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편입 관심주는 오픈베이스입니다. 목표가는 3,600원, 손절가는 2,900원 잡아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편입주 핵심 수혜주는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되는데요. 조만간에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드려볼까요? 네, 오픈베이스는 대부분 이제 네. 제가 AI, 인공지능만 얘기를 해도 원래 그 외에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예측들을 좀 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시해드릴 이 AI 특급 추천주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잘 들어보지 못한 종목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이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올 때 강하게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특급 추천주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종목인데 엄청난 돌풍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차트의 움직임을 예측해드린다면 완벽한 쌍바닥이 확인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이제 양봉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바닥은 다 잡았고 발동 준비를 벌써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 힌트는 항상 드리는 거죠. 상한가 쉽게 들어가는 멋쟁이 추천주. 이 종목도 한 번 변동성이 나오면 상한가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상한가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지금 10월 남은 기간 안에 정부에서 AI 관련 정책을 발표했을 때 특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중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여러분들이 모르는 새에 상한가를 빵 날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잡으셔야 되겠죠? 예, 이 종목 잡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앵커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반짝이고 있는 방송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병법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와 종목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